지금부터 2021년 1월 열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표창 수여, 코로나19 관련 현안 보고 및 국별 설날 종합 대책 보고와 부서 주요 업무 보고에 이어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표창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시설사무관 이원희. 귀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부상은 메달 및 손목시계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범 공무원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행정주사 신종식. 귀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 공무원증 규정에 따라 2020년도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부상은 매달 및 3년간 매월 5만 원의 모범 공무원 수당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범 공무원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행정주사 주은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부청장님과 상호 간의 인사. 이상으로 표창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추진 사항에 대하여 행정문화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입니다. 금천구 코로나19 대응 및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코로나19 발생과 주요 추진 현황, 그리고 민생 지원 현황, 끝으로 백신 접종센터 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코로나19 발생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1월 24일 18시 기준 38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현재 치료 중인 주민은 54명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국내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404명입니다. 1월 24일 현재 우리 국 확진자는 전월 대비 142명 감소한 59명이 발생하였고 이는 임시 선별진료소 설치를 통한 선제적 검사로 숨은 확진자 발견 및 수도권 2.5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및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대책 효과로 감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이쪽 확진자 분석 현황입니다. 확진자 387명의 동별 분포는 시흥 일동이 75명으로 가장 많고 연령별로는 50대가 81명으로 많으며 확진자 감염 경로의 경우 자택에서 129명으로 가정에서의 감염 경로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확진자 중에서 20대에서 60대까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국내 전체는 67%를 차지하는 반면 저희 구 20대에서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59%를 차지하였고 60대 이상 확진자 수의 비율은 국내 전체와 우리 구와 동일하게 28%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우리 구 월별 자가격리자 발생 현황을 보시면 확진자 급증의 영향으로 작년 12월과 금년 1월에 자가격리자 수가 1,700명에 달했으며 1월 중순 들어 확진자 감소로 자가격리자 역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별진료소 검사 현황입니다. 총 46,879명을 검사하였고 이 숫자는 전 주민 대비 20%가 넘는 검사율입니다. 또한 관내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고위험 시설 등에 대해 총 8,324명을
앞으로도 주 단위 지속적으로 검사 진행 예정입니다. 2020년 12월부터는 확진자 증가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 연장과 임시 선별진료소를 추가 운영하여 검사 인원이 대폭 증가하였음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쪽 생활치료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작년 12월 17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33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고 1월 24일까지 132명이 입소하였으나 그동안 치유되어 대부분 퇴소하였고 현재는 4명만이 입소 중에 있습니다. 입소 인원 감소 추세로 향후 센터 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로 인해 지난 1월 20일 서울시에서는 각구 행정지원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다음 사쪽 하단 해외 입국자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총 4,365명의 해외 입국자가 있으며 해외 입국자 중 선별 검사 결과 현재까지 2명만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전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5쪽. 저희 군은 조속한 밀접 접촉자 확인을 위해 확진자 관내 동선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 24일 현재 총 976건의 동선 조사를 진행하였고 또한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 점검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8,180명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 점검을 진행하였고 이 중에서 이탈자 12명을 적발하여 10명을 고발 조치하고 2명은 계도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 합동 방역 소독 현황입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업체나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을 추진하여 1월 24일 현재 총 18,000여 건의 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 코로나19 민생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학원 및 교습소,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대출 지원, 코로나19 방역 영업 손실 보상 등은 현재 지원 진행 중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집단 면역 확보를 위한 백신 접종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백신 접종 센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접종 대상은 만 18세 이상 국민 중 70% 접종을 목표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접종 시기는 2월부터 11월까지이고 우선 접종 대상자는 2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접종 장소는 금나래 문화체육센터 예정입니다. 전 주민 백신 접종센터 운영 및 접종 시행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설날 종합대책에 대한 국별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의 총괄 보고에 이어 소관 국소장님들의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 2021년도 설날 종합대책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위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각종 재해 대비와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8일간 설 종합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분야를 추가하여 총 7개 분야를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쪽입니다. 2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 종합상황실과 11개의 종합 기능별 대책반을 운영하여 연휴 기간 동안 각종 민원을 상황별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임시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설 연휴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이웃 나눔 활동을 소규모 비대면 행사로 대체하고 대중교통 방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제설, 한파 대책반을 운영하고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도록 연휴 기간 내 응급진료 상황실과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 운영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설 대비 물가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소상공인들의 명절 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직기관 확립을 위해서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14일간 특별 감찰 및 복무정보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국별 세부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복지가족국에서 소외계층 맞춤 지원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년 대비 21년 달라지는 대책은 첫 번째, 차상위 계층 월동 대책비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비해 정부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차상위 계층 1,672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온누리 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128가구를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숙인 자활시설 급식비를 20년 2,500원 대비 40% 인상한 3,500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위문금을 6,305가구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행사를 최소화하고 단체 식사를 도시락, 명절 음식 배달 등으로 대체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 준수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계획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대상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가정 위탁 아동 등 취약계층과 노인 주거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시설 입소자에게 명절 위문금 및 효정신 함양비를 지급하며 저소득 주민 생활 지원을 위하여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2천만 원을 저소득 200가구에게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다음은 6조 주민주도 나눔 돌봄 활동입니다. 지역복지관과 함께하는 나눔 행사를 금천 장애인 복지관 등 5개 복지관에서 저소득 장애인, 홀몸 어르신, 재가복지 대상자에게 특식으로 떡국 키트 및 과일 등을 가정으로 배달하고 각 동별로 주민주도의 나눔 및 돌봄 활동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8조 소외계층 지원입니다. 명절 기간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노숙인 자활시설 무료급식을 1일 3식으로 확대 지원하고 시설 노숙인을 대상으로 합동 차례를 위해 1인당 10,000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기존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 중 설 명절 연휴 기간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방법을 변경하여 명절 동안 소외된 계층에 대하여 세심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취약계층 방문 및 모니터링입니다. 홀몸 어르신,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 등 관내 소외계층 10가구를 구청장님이 방문 예정이며 관내 홀몸 어르신 105가구를 대상으로 5급 이상 구 간부 42명이 비대면 안부 확인을 진행하고 통통희망날에 대한 돌봄 대상 647가구를 대상으로 명절 기간 내 시행되는 주요 생활정보 안내 및 안부 확인을 진행합니다. 또한 설 명절 기간 중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재발 우려 가구 43가구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 및 가정방문을 추진합니다. 복지가족국에서는 이번 설 명절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안전국에서 재난 한파 대책 및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안전종합상황실은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8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평시에는 구청 종합상황실에서 당직자가 24시간 근무를 통해서 상황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재난 사고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에는 재난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평일에는 안전도시과 및 재난 담당 부서에서 야간 휴일에는 당직실의 요청에 의해서 긴급 재난 문자를 송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하 1층 유통합 상황실에서 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파 대책입니다. 한파 대책반은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8일간 평일 주간에는 한파 대책 추진팀으로 운영하고 평일 야간과 공휴일에는 종합상황실로 대체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안전도시과 등 6개 부서에서
평일에는 4개 반 1개조 11명, 휴일에는 4개 반 2개조 22명으로 근무할 예정이며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한파 정보 전달 체계 구축 및 상황 전파를 위해서 한파 관련 부서 및 재난 도우미의 연락처 등의 사전 DB를 구축하고 문자 서비스를 활용해서 한파 추진 부서와 재난 도우미, 재난 취약계층의 상황을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서 재난 도우미를 통한 안전 확인과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응급 조치 및 병원 등 이송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거리 노숙인 안전을 위해서 교각 하부나 공원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노숙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응급 구호 및 잠자리를 지원하고 사망 우려 시에는 노숙인 지정 의료시설로 긴급 이송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파 관련 응급 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설 명절 응급 의료기관 및 휴일 지킴이 약국을 운영토록 하고 유관기관 협조 체제 유지와 다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체계 간 신속한 전달 및 지휘 체계를 확립하여 환자 이송 등 의료 지원 등을 신속히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설물 안전 관리입니다. 다중 이용 시설 등에 대한 재난 취약 시설 안전 점검은 1월 11일부터 시작해서 2월 15일까지 점검 예정이며 안전 도시가 외 9개 부서에서 공연장, 공원시설, 전통시장 등 다중 이용 시설 124개소와 재난 취약 시설, 공사장, 축대, 옹벽, 석축 등 주요 시설물 106개소에서 총 230개소에 대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 방법은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부서에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서 실시하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시설 소유자가 자율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위험 요인과 굴도 공사장에 대해서 집중 점검토록 하고 2020년도 겨울철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시에는 외부 전문가와 유관기관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주요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표에서 적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점검토록 하고 점검 결과 조치 사항으로는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정비하고 공공시설 보수 보강은 시설물 유지관리 인력 등을 활용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민간시설 보수 보강은 소유자에게 정비토록 통보하여 시정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5쪽과 16쪽의 분야별 시설물 안전관리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통건설국장이 수송교통대책 및 제설 대응체계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2021년도에 달라지는 대책입니다. 작년 설 대책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막차 시간 연장 및 시립묘지 경유 버스 노선을 증해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추진으로 정부의 설 연휴 이동 자제 권고에 따라 대중교통 막차 시간 연장 운행 및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증해는 미실시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마을버스 및 법인택시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수송대책입니다. 마을버스 연장 등 대중교통 운행은 2월 10일에서 2월 14일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마을버스는 2월 12일부터 2월 13일 2일간 현 막차의 기점 출발 시간을 1시간 연장하며 해당 노선은 금천 01번, 금천 07번입니다. 고속 시외버스 특별 운행은 2월 10일에서 2월 14일 5일간 일일 평균 506대 683회 증편 운행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 시간은 2월 10일에서 2월 14일 5일간 공휴일 07시에서 21시를 07시에서 다음날 01시까지 4시간 연장하며 통행 대상은 9인승 이상 승용 승합차이며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인 이상 탑승 시 통행 가능합니다. 교통대책반 운행은 2월 11일 09시부터 2월 14일 18시까지 4일간 설날 종합상황실로 대체 운영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교통행정과 비상근무자에게 유선 통보 및 서울시 교통상황실 상황보고 체계로 운영하겠습니다. 한번 18쪽입니다. 강설시 대중교통 수송대책은 2020년 겨울철 특별교통대책에 의거
마을버스 강설 취약구간 진입 불가 시 자동 우회 운행 등 재난 단계별 수송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폭설시 마을버스 취약 구간 운행은 금청 01번과 금청 01-1번 취약 구간인 금하로 범일 운수 종점에서 호합사 구간, 금청 02번 탑골로 탑동 초계에서 벽산 3단지 구간은 관악 농협에서 차고지 종점으로 노선 단축 운행하겠으며 금청 08번 독산로 54길 상키슥 도로는 상키슥 도로에서 독산로로 노선 임시 우회 운행하며 금천 11번 시흥대로 40길 시흥 계곡에서 첨리집 구간은 은행나무 오거리에서 독산로 시흥대로로 임시 운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천 03번, 금천 04번, 금천 05번, 금천 06번, 금천 07번은 이면도로 운행 시 주의하고 강설시 서행 운행 및 운행 전후 차량을 점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9조 교통질서 유지 대책입니다. 불법 주정차 특별지도 및 단속은 2월 5일에서 2월 14일까지 10일간 일반 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현대시장, 남문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지벨리 2단지 등 중점 단속 구간, 특별 단속 구간인 독산로 54기 일대 민원 발생 지역을 우선 단속하며 계도 위주로 단속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특별 단속 및 계도는 2월 4일에서 2월 9일까지 저녁 20시부터 다음날 01시까지 주차관리과장을 반장으로 4계제 16명을 편성하여 금천구청역 등 전철역 주변, 마리오 아울렛 등 다중이용시설, 시흥 사거리 등 교통혼잡 지역에서 승차 거부, 장기 정차 여객 위치, 정류소 질서 문란 등을 단속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기사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겠습니다. 설 연휴 주차장 무료 개방은 설 연휴 기간인 2월 11일 09시에서 2월 14일 17시까지 관내 공영 주차장, 학교, 민간 교회 등 주차장 총 44개소 1,737면이 무료 개방 운영됩니다. 주민 홍보는 주차장 개방 학교 및 민간 시설의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SNS 보도자료 제출, 소식지 게재 등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조 제설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추진 기간은 2월 8일에서 2월 15일까지이며 기상 전망은 주 평균 기온은 영하 0.1도에서 영상 1.9도로 평년과 비슷하게나 높겠으며 주 강수량도 1에서 9.2mm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초동 제설 체계 유지 및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제설 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 유지하겠으며 주요 간선 도로 및 취약 지점 중점 제설 실시와 제설 장비 및 자재를 사전 점검 정비하겠습니다. 제설 대책반 운영은 비상근무는 2월 11일부터 2월 15일 기간 중 평시는 주야간 도로가 4명, 민간용 1명 등 5명 근무를 하고 비상 발생 시는 2020-21 제설 대책에 의거 기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비상 근무에 임하겠습니다. 제설 장비 및 자재는 2월 1일에서 2월 8일까지 제설 차량 및 자동 염수 살포 장치 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제설함, 제설제 보관의 집, 제설제 보관 상태를 점검하여 염화, 칼슘 등 제설제를 추가 보충하여 강설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입니다. 작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던 올해 설에 코로나19 대응체계 운영합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24시간 운영을 하며 운영 장소는 보건소 4층 상황실에서 총 56명이 근무합니다. 운영 방법은 주 야간 2교대 운영입니다. 22쪽입니다. 설 연휴 확진자 동선 및 자가격리자도 4일간 운영합니다. 운영 인원은 총 32명이며 역학조사관, 역학조사요원, 현장반이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또한 선별진료소가 보건소 앞 선별진료소에서 4일간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9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도 필승아파트 단지 내에서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5시까지 17명이 근무합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도 4일간 운영합니다.
3교대 24시간 주야간 근무입니다. 총 46명이 근무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항공국에서 설 대비 민생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 지원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설 명절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한 물가 대책 상황실 및 물가 안정 지도 단속반 운영입니다. 설을 앞두고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개인 서비스 요금과 설 성수품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을 위해 물가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운영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며 부당 상거래 행위가 접수되면 현장 점검을 통해 시정 조치하고 미시정 시 소비자 보험으로 통보하여 고발 조치됩니다. 물가 대책 상황실 운영에 앞서 1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서울시와 합동으로 물량 수급과 가격 동향 그리고 상거래 물란 행위 등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입니다.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대금 조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전통시장 설 명절 자금을 지원합니다. 총 지원금은 2억 원이며 점포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천만 원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점포주는 상인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장상인 매출 확보를 위해 전통시장 설 명절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추진 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이며 시장별로 제수용품 할인, 경품 이벤트, 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부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 명절에 지급된 온누리 상품권으로 관내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드리며 부서에서 지급하는 보상품과 경력품 등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구매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6쪽입니다. 세 번째 생활쓰레기 관리 대책입니다. 2021년부터 쓰레기 매일 수거제가 실시됨에 따라 지역별로 달랐던 배출 수거율이 동일하게 바뀌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중 수도권 매립지와 생활쓰레기 수거 업체 휴무로 쓰레기 수거가 중단됨에 따라 2월 11일부터 2월 14일 새벽까지 배출이 금지됩니다. 설 연휴 기간 쓰레기 배출 금지로 인한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도로 현수막 개첨,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 보도와 소식지 게재, 보도자료 배표 등 다각적으로 홍보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과 환경부양뿐만 아니라 청소 대행 업체도 연휴 기간 비상 근무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연료의 안정 공급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유사석유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석유 판매업소의 석유류 가격 표시 준수 여부 및 정량 미달 판매 등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입니다. 응급의료 대응체계 유지 및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의료 체계 유지입니다.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금천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보건의료과 직원 2명이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 및 약국을 안내하고 병원, 119, 서울시 응급진료 상황실과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응급의료 사고 관련 민원 신고 접수 및 조치,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 및 약국 운영 현황 유선 점검 및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연휴 기간 응급진료기관 운영으로는 희명병원 응급실에서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강화하여 응급실 전담의사 배치 및 응급 환자 진료를 실시하고 전문 과목별 당직 전문의를 지정 운영하여 비상진료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을 지정 운영하여 날짜별로 지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대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진료에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휴무 의료기관은 인근 병원
문 여는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응급 의료기관 및 서울시 또는 보건소와 연락 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휴 기간 문 여는 약국 운영 또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천구 약사회 협조를 받아 날짜별로 지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대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약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휴무 약국은 인근 문 여는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부착하고 인근의 문 여는 병의원과 동시에 개문토록 조정하고 가급적 약국 개문 시간대별 지정을 명확히 운영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안전 점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2021년도 달라지는 대책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식 문화의 변화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설 성수식품 유형의 다양화를 반영하여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 제수용 선물용 제조 판매업소 45개소에 대해 점검표에 의해 현장 점검을 하겠으며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취급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설 성수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월 28일 조미김, 식용유지, 통조림 등 가공식품 약 30건에 대해서 유상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토록 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 및 제수용 농수산물에 대해서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여부,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부총장입니다.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민간 위탁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과거에는 구청에서 이루어진 일이 대부분 공무원들이 이제 했었죠.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점점 이제 민간 위탁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많아지고 또 이렇게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시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시설물 운영 관리를 민간 위탁으로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무도 우리가 별도로 분리해서 민간 단체한테 그 사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많이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현황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작년도 현황이에요. 아마 올해는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 13개 부서에서 81개 사업을 민간 위탁을 하고 있고 예산으로 따지면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민간 기관에 의해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민간 위탁을 하면은 이 남의 일처럼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업무 보고 시간에 민간 위탁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니까 전혀 뭐 답변을 못 해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감사과에서 이제 매년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매년 나옵니다. 나오는데 근데 감사과에서 지적하는 거는 대부분 합법적 테두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아주 최소한의 어떤 그런 규정 위반들 사안이죠. 예산 뭐 부정 집행이라든지 뭐 인사 관련해 가지고 뭐 절차를 어기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지적이 되는데 사실은 그 이상의 어떤 관리 감독이 좀 돼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매년 업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업무 보고를 하면서 매년에 어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간 위탁도 마찬가지로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계속 발전돼 가고 있고 또 민간에서의 어떤 요구사항, 눈높이도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목표 의식 없이 과거에 하던 그런 관행대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은 이 주민들하고 눈높이가 안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에 비추어서 민간 위탁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점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법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조금 긴 시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있어요. 행정 이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너무 길게 했다 그래가지고 불만 하시는 직원들도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모든 업무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나침반이다 행정 이념은. 근데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합법성도 행정 이념이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효율성, 효과성, 민주성, 형평성 이런 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비추어 가지고 여러분들 업무도 처리를 해야 되고 또 민간 위탁 사무도 여기에 비추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하고 실제 행동하는 거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간 위탁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간 기관하고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분들하고 상시 소통을 하고 제대로 지금 일이 주민들을 위해서 잘 하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더라도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점검을 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 위탁 사업 위탁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책임이 면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시 지도 점검하시고 소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소기에 어떤 그런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민선 7기 3+1 현안 사업 중에서 공급 무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그 후에 이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2월, 3월까지 이제 주민 설명회를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공급 무대 이전 문제는 이제 군사시설 입지 부적합, 또 수도권 방위 업무의 한계 등이 그동안 논의 지적되어 왔고요. 그로 인해서 군시설에 대한 이전 문제가 우리 구민을 포함한 여러 현안들이 이제 진행됐습니다. 군시설이 이제 수도권 방위 업무뿐만 아니라 금천구 지역 발전에 커다란 요인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주민 의견 수렴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추진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천구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안입니다. 주민 설명회 등 앞으로 여러 가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최근에 중공업 지역 등 우리 여러 가지 도시 개발에 대한 법적, 제도적 또 내지는 상황들이 이제 환경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2040 도시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국토부의 진행 상황들, 중공업지 규제 완화 등 상황들을 대비해서 저희 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현황들을 참고해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우리 구에서도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오늘 이제 설날 종합 보고 대책 보고도 이제 하셨는데요. 앞으로 설날이 따뜻하고 검소한 이제 설날이 되도록 각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재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품위, 여러 가지 코로나 방역 대책을 지키는 우리 설 명절이 되고요. 명절 기간에도 보고해 주신 바처럼 비상 근무를 하는 여러 가지 방역 관련 부서라든지 설날 대책 부서에서 우리 직원에 대한 휴식 또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심하게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해서 아동 학대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현안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동 학대 예방 업무 자체가 지자체로 넘어와서 우리 지자체에서 초기 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만은 아동 학대에 대해서 우리 금천구에서도 여러 가지 신고나 또 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입양 가정을 포함해서 조성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관리 체계를 철저히 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에도 사실은 이제 90년 만에 겨울철에 최고 기온이었다라는 이제 뉴스가 났습니다만은 우리 환경과를 중심으로 해서 금천형 에코마일리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하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전 직원이 금천형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또 이런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통해서 우리 금천구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과 환경에 대한 관심들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관심을 표명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열린회를 마치겠습니다.